정신장애인 자립생활 매뉴얼 두 번째. 나도 혼자 산다. 두 번째 매뉴얼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부터 지역사회에 진입 후 생활하는 단계까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영역별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하나, 자립생활. 우선 무엇이 필요할까? 자립을 위해서는 우선 생활할 공간, 집이 필요합니다. 독립의 공간이 준비되었다면 이사를 해야겠죠? 이사를 하려면 이삿날 2주 전부터 이삿날까지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이사 전 체크리스트. 이사 전 준비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체크해 볼까요? 집 계약이 끝나고 이삿날이 정해졌나요? 그렇다면 이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사할 집을 점검하고 수리도 요청해야 해요. 이삿날까지 2주 정도가 남았다면 필요 없는 물품은 정리하고 예상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해요. 그리고 주변에 이사하는 것도 알려주고 이사할 집에 놓을 가구도 검토해 보세요. 일주일 전부터는 물건을 포장하기 시작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미리 중단 신청을 해주세요. TV, 도시가스, 전화, 인터넷, 우유, 신문 등이 있어요. 이사가서 살 집에서 쓸 것들은 이전 신청을 해야겠죠. 물건을 포장하면 버릴 것들이 나올 거예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사할 집에서 쓸 가구나 물품도 미리 구입해 주세요. 이제 내일이 이삿날이라면 이사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중요한 물건들은 미리 챙겨 놓으시고 이삿짐 최종 확인도 해주세요. 이사 당일에 필요한 물품들도 준비해 주시고요. 2. 이사 중후 체크리스트. 드디어 이삿날이네요. 출발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정산이 되었나 확인해 주세요. 집의 정리 상태도 확인해 주시고 이삿짐이 다 옮겨졌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냈던 곳에 짐 열쇠는 반납해야겠죠? 이사할 집에 이삿짐을 다 옮겼다면 이사 비용을 정산해 주세요. 그리고 이삿짐이 모두 제대로 옮겨졌는지도 확인하고요. 이삿짐을 정리하고 청소도 해야 해요. 수도, 전기,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꼭 이전 사용량을 확인해 주세요. 도시가스와 TV 이전 설치 신청도 잊지 마세요. 이사를 하고 나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주세요.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주소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사한 집의 공과금을 자동 이체 신청하려면 은행에서 해주세요. 공공요금 감면 신청이나 정부의 지원을 신청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이사하고 난 후 필요한 생활용품도 꼭 구입하세요. 3. 비상연락망. 이사한 동네의 비상연락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아요.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응급구조대 119. 경찰서 112. 감염병 신고는 질병관리본부 1339. 이사한 곳의 사회복지관, 정신건강의학과, 아파트나 빌라의 관리사무소, 보건소, 구청의 사회복지과, 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도 빠짐없이 적어두세요. 2. 자립생활, 새로운 삶의 적응. 자립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생활 리듬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일상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매끼 식사는 하나요? 아침에 세수는 하나요? 취미 생활을 하나요? 낮잠을 자나요? 장은 보나요? 운동은 하나요? 식사 후 양치질은 하나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나요? 청소는 하나요? 병원은 가나요? 샤워는 하나요?
옷은 정리하나요? 모임이 있나요? 잠은 잘 자나요? 가족이 방문하나요? 산책은 하나요?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적어보세요. 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일이 있나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나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시간표를 만들어 봅시다. 하루를 계획하고 실천하면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안전한 독립생활을 위해서 주변 지인들의 연락처를 꼭 기입해 주세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자립도 알려주세요. 집 주변에 있는 생활 환경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생명의 터,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병원, 약국, 은행, 마트 등 언젠가 필요할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적어주세요. 셋, 자립생활, 건강 지키기.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을 조절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미리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정신질환에 따라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대처 방법을 알아두어야 해요. 주치의에게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을 조절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주치의에게서 안내받은 증상별 대처 방법을 잘 적어두고 기억해 두세요. 혹은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9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는 시간, 요일 상관없이 24시간 전화가 가능해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주치의나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도 돼요. 증상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할 때에는 119나 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병원 가는 날도 미리미리 적어두세요. 달력에도 표시해 놓으면 좋겠죠? 약 복용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약을 복용하고 나면 체크해 주세요. 나의 증상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치의에게 물어보고 꼭 적어두세요. 방법은 평소에 숙지해 두는 것이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드세요.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몇 가지 반찬 요리법이에요.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계란말이. 재료는 계란, 당근, 부추, 소금, 설탕, 참기름, 후추, 식용유를 준비해 주세요. 부추와 당근을 잘게 썰어 주세요. 계란을 풀어준 후 소금, 후추, 참기름을 넣고 간을 하고 잘게 썰어둔 부추와 당근을 넣어 섞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예열해 주세요. 계란물을 붓고 중간 정도 익으면 돌돌 말아주세요. 식은 후에 썰어야 매끄럽게 잘 썰려요. 김치볶음. 김치, 양파, 대파, 고춧가루, 설탕, 들기름을 준비해 주세요. 김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설탕을 살짝 넣어 잘 버무려 주세요. 대파는 어슷썰기를 하고 양파는 채 썰기 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팬이 달궈지고 나면 썰어놓은 김치를 넣고 김치 국물이 졸아들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세요. 김치를 다 볶고 나면 양파와 대파를 넣고 양파가 익을 때까지 볶아요. 이때 고춧가루를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완성하고 나면 들기름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된장찌개. 된장, 물, 육수용 멸치, 다진 마늘, 애호박, 양파, 느타리버섯, 대파, 청양고추, 두부를 준비해주세요. 우선 육수용 멸치와 물을 넣고 멸치 육수를 만들어주세요. 멸치 육수에 양파를 썰어 넣고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애호박, 느타리버섯을 넣고 다진 마늘도 넣어주세요. 채소국이 끓으면 된장을 넣고 잘 풀어주세요.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고 다시 끓기 시작하면 두부를 넣어준 후 한 소끔 더 끓여주세요. 고추장 돼지 불고기. 재료는 돼지고기, 양파, 대파, 고춧가루, 고추장, 다진 마늘, 참기름, 간장, 설탕이 필요해요. 돼지고기에 설탕을 넣고 잘 버무린 후 10분 정도 재워두세요. 고춧가루, 고추장, 다진 마늘,
참기름, 간장, 설탕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요. 팬이 달구어지면 재워둔 돼지고기와 채 썬 양파와 어슷썰기한 대파, 그리고 양념장을 넣고 볶아주세요. 그 외의 요리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리 이름을 검색창에 치면 다양한 요리법이 나온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검색했다면 적어두세요. 매번 요리할 때마다 인터넷 검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간단한 운동이라도 꼭 하셔야 해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맨손 체조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양손을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둘째, 양손을 옆으로 쭉 뻗어 가슴을 활짝 핀 상태에서 한 발을 앞으로 내딛습니다. 셋째, 양손은 천천히 내리고 앞으로 내딛은 발을 굽히고 뒤쪽 다리는 뻗어 스트레칭 해줍니다. 넷째, 다리를 모으고 한쪽 발은 앞으로, 한쪽 발은 뒤로 가게 교차한 후 허리를 구부려 손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다섯째,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기고 손으로 지그시 눌러 스트레칭 해줍니다. 여섯째,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돌려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일곱째, 두 다리를 서서히 들어 올려 발끝이 머리 위에 닿도록 합니다. 여덟째, 일어나서 심호흡합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 좋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유튜브에서 검색해도 좋아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넷, 자립생활, 일상생활 관리하기. 옷은 계절과 날씨에 맞게 입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발 건강과 위생을 위해 발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신발도 깨끗이 관리해주세요. 더러워진 신발은 닦거나 씻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완전히 말린 후에 신어주세요. 옷 정리와 보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옷을 정리할 때는 종류별로 개서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 상의, 하의를 구분하는 것이 좋아요. 겉옷은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고 잘 개어진 옷은 상자에 구분해서 넣어 보관해 주세요. 상자에 옷 종류대로 이름표를 붙여 놓으면 정리하기 편하답니다. 라벨지와 네임펜을 준비해서 옷 상자에 이름표를 만들어 주세요. 옷은 계절별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보관해 주세요. 옷을 버릴 때는 헌옷 수거함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니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곳에 기부해도 좋아요. 갈아입고 난 옷은 세탁을 해야 하는데 먼저 세탁소에 맡길 옷과 집에서 세탁할 옷을 구분해야 해요. 집에서 세탁기를 이용해 세탁할 때에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구분해서 따로 세탁해야 해요. 세탁기 종류는 통돌이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가 있는데 둘 다 세탁물을 구분해서 넣어야 해요. 세제와 섬유 유연제는 투입구가 따로 있으니 꼭 확인해서 넣어주세요. 세제량은 세제 포장 뒷면에 나와 있어요. 세제를 많이 넣는다고 세탁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니 꼭 확인하세요. 세제를 넣은 후 전원 버튼을 눌러 세탁을 시작해 주세요. 세탁이 끝난 후에는 세탁기 먼지 필터를 반드시 청소해 주세요. 세탁기 사용 후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세탁기 내부의 물기가 모두 날아갈 때까지 뚜껑을 꼭 열어두세요. 세탁한 옷은 꼭 완전히 건조시켜야 해요. 세탁소에 맡기고 옷을 찾아온 후에는 세탁소에서 씌워준 비닐 커버를 벗기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하루 정도 걸어둔 후에 옷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입던 옷에 단추가 떨어졌거나 찢어졌을 때에는 세탁소나 수선집에 맡기면 돼요. 우리 동네 세탁소나 옷 수선집,
옷가게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간단한 건 스스로 해볼 수도 있어요. 바느질은 이렇게 해요. 홈질, 바늘에 실을 끼우고 밖에서 안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요. 이제는 안에서 밖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요. 이렇게 한 땀 한 땀 간격을 유지하면서 바느질을 하면 이렇게 돼요. 홈질이라고 해요. 박음질, 시작점보다 한 땀 앞에서 바늘을 통과시켜요. 그 다음 시작점으로 가서 바늘을 통과시키고 이번에는 처음 바늘을 통과시켰던 곳보다 더 한 땀 앞에서 바늘을 통과시켜요.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 바늘을 통과시켰던 곳으로 바늘을 넣어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바느질이라서 더 튼튼해요. 박음질이라고 해요. 단추는 단추 구멍으로 몇 번 왔다 갔다 바늘을 통과시키면 돼요. 사는 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냉장고 안에 어떤 음식이나 재료가 있는지 유통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어떤 재료가 남았는지 냉장고 앞에 메모지를 붙여서 정리해 놓으면 다음 장보기에 활용할 수 있어요. 가스레인지 주변이나 전자레인지에 음식물이 튀었다면 그때마다 깨끗이 닦아주세요. 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집안을 청소해 주세요.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공과금을 납부할 때에는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아니면 지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납부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꼭 납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공과금 지로가 나오면 꼭 적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외에 내가 평소 지출하는 돈들도 예상 금액과 지출된 금액을 써봄으로써 금전 관리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답니다. 5. 자립생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집 근처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은행, 주민센터, 우체국, 마트나 편의점, 재래시장, 병원, 약국, 음식점, 종교시설, 소방서, 학교,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지하철역, 세탁소, 빨래방, 영화관, 대형마트, 목욕탕, 놀이터, 공원, 경찰서 등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해요. 자립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대인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집에 혼자만 있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선 나를 소개하는 연습부터 해보는 것이 좋아요. 내 이름은 무엇인지, 나를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불리고 싶은 별명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나의 느낌은 어떤지, 내 성격의 장점은 무엇인지, 내 성격의 단점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고 이해하면 타인을 이해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 에너지 방향과 나의 생활 방식,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과 나의 행동 양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가? 조용하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가? 경험에 의한 선택을 하는 편인가? 직감에 따른 결정을 하는 편인가? 친한 사람이라도 잘못을 하면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편인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인가? 제자리에 정리정돈을 하고 계획대로 하는 편인가? 여유를 가지고 물 흐르듯 일을 하는 편인가? 그 밖에 또 나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다가갈 때에는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다음과 같은 태도는 소통을 방해해요. 말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한다. 상대의 말을 자주 막는다. 상대방보다
더 많이 말한다. 상대의 감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충고를 많이 한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 대화할 때 멀리 떨어져 앉는다. 주제를 계속해서 바꾼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 일에 신경을 쓰고 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예상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는다. 이 외에 또 어떤 걸림돌들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첫째,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당신 말을 들어보니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좀 더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러면서 상대방의 말을 좀 더 들어주세요. 둘째, 기분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셨군요. 셋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감해 보세요.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넷째,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제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내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해 주세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당신 말을 들어보니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당신 말을 들어보니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좀 더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좀 더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셨군요.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어요.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제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제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의사소통에서 마음을 함께 나누려면 공감적 이해가 필요해요. 공감적 이해란 상대방의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꾸준한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해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 입장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죠.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상대방은 자기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를 신뢰하게 되어 자신을 깊이 드러내 보이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더욱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말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군요. 당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하는군요. 이렇게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말하는 것과 당신의 방법은 말이 안 되는데요. 제 말대로 하죠. 충고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떨까요?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관심을 갖고 걱정해주는 말과 네 방법이 잘 될 것 같아? 기죽이는 말, 어떤 말이 더 좋으세요? 아, 그랬군요.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는 말과 내 말이 틀림없어요.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는 말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런 생각들도 참고해 볼 수 있나요? 나의 의견을 제안하는 말과 전 모르겠네요. 알아서 하세요. 상황을 회피하는 말, 어떤 말이 더 좋을까요?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네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과 당신 말이 왜 틀렸냐면 당신은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잖아.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당신에게 잘 맞을 거예요. 상대방을 격려해주는 말과 선택을 꼭 그렇게밖에 못하나요? 상대방의 결정을 추궁하는 말. 당신은 어떻게 해결해 왔나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질문과 당신은 꼭 그 방법밖에 생각을 못해요. 상대방의 일을 헐뜯는 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잘 계획해 보세요.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는 말과 그런 계획이 잘 될 것 같아요. 어디 한번 해봐요. 상대방의 계획을 무턱대고 빈정대는 말. 그렇군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상대방의 생각에 용기를 주는 말과 당신의 방법은 말이 안 돼요. 당신의 생각은 엉터리예요.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는 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며 내가 잘 듣고 있다는 말과 당신은 한쪽으로밖에 생각 못하나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비난하는 말.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도움이 되는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문제는 잘 해결될 거예요.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상대방의 말을 지지하고 계속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하면 아마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6. 자립생활, 코로나 예방하기. 외출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일회용 마스크는 하루에 1개씩 사용한 후 버려야 하고 면 마스크도 깨끗이 빤 것을 하루에 1번씩 갈아 쓰세요.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코와 입, 턱을 완전히 가려야 하고 마스크 겉면은 만지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고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는 가지 마세요. 사람 사이에 2팔 간격 2m 정도를 유지하거나 최소 1m의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피하고 접촉도 피해주세요. 손 씻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청결하게 유지해주세요. 집에 돌아와서는 바로 비누로 거품을 내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일회용 마스크를 버릴 때에는 겉면을 아래로 해서 버려야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어요. 면 마스크는 매일 빨아서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해주세요. 외출 시 입었던 옷은 바로 갈아입고 깨끗하게 세탁해주세요. 샤워는 매일 하며 개인 위생을 유지해주세요. 하루 3번,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세요. 문 손잡이, 리모컨, 전등 스위치 등 자주 만지는 물건이나 표면은 자주 소독해주세요. 규칙적으로 집안을 청소해 먼지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세요.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은 자제해주세요. 매일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코로나19 임상 증상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코로나19 임상 증상인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각 혹은 미각 손실, 피로, 식욕 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담당 콜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코로나19 담당 콜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1339, 관할보건소 지역번호 누르고 120. 그럼 코로나19 예방을 잘 했는지 체크해 볼까요? 외출 전
새 마스크를 착용했나요? 외출 전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나요? 외출 중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했나요? 외출 중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2m 거리를 두었나요? 외출 중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았나요? 외출 중 마스크를 턱과 코를 가려서 올바르게 착용했나요? 외출 중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않았나요? 외출 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렸나요? 외출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했나요? 외출 후 마스크 겉면이 아래로 향하게 해서 버렸나요? 외출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었나요? 외출 후 면 마스크 사용 시 마스크를 깨끗이 빨아서 완전히 건조시켰나요? 외출 후 외출할 때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세탁했나요? 외출 후 온몸 구석구석 깨끗이 샤워했나요? 그리고 또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죠. 매일 주기적으로 10분 이상 환기했나요?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및 소독했나요? 하루에 한 번씩 마스크를 갈아 썼나요? 필요하지 않은 여행이나 외출은 자제했나요? 이뿐만 아니라 의심 증상도 매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37.5도 이상의 발열은 없는지, 피로하진 않은지, 기침은 없는지, 식욕 감소 증상은 없는지, 호흡곤란은 없는지, 가래가 생기진 않았는지, 오한이 있진 않은지, 구토나 설사가 있진 않은지, 두통은 없는지, 어지럽진 않은지, 인후통은 없는지, 콧물이나 코막힘은 없는지, 후각이나 미각 손실은 없는지, 폐렴 증상은 없는지, 매일 체크하고 만약 의심 증세가 있다면 질병관리청 1339로 혹은 관할 보건소로 꼭 연락하세요.